한동훈 장관이 언제 정치에 뛰어들지, 어디로 뛰어들지 이런저런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패 대신에 창을 들고 싸울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출마 요구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고 지금 일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언론 보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단독 속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12월 그 개각 명단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방패로 쓸 것이냐, 뭐 창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을 놓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 예. 이번 정권과 그 운을 같이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쪽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예. 근데 그 이슈를 분산시키고 또 TK를 지금 2번 방문하면서 민심, 대구 쪽 민심을 어떻게 보면 좀 분산시키나 아니면 또 이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12월에 개각 명단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1일까지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것 같지만 총선은 출마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 비례로 갈 것인지 예. 지역을 정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예,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런저런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까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두 번씩이나 대구를 방문하면서 어떤 TK에 대한 중요성,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 부여하고. 않았습니까? 그 자락 위에 또 한동훈 장관이 또 총선 준비를 위한 일종의 그 자락을 또 더 탄탄히 이제 깔았다고 보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하게 될 것이고 출마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네. 출마 지역은 대구일 거라고 봅니다. 나온다면은 가장 상징적인 지역구 지금 종로가요. 예. 중구가 이제 종로 쪽에 붙어서 한성거구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 나와서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요. 내가 여기서 나올 테니까 이재명 대표 당신도 여기 나와라. 나하고 여기서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자. 하나 또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이제까지 그 정치권에 이런 그 초식이 없었던 전혀 못 보던 초식인데 뭐냐면 무슨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요 불출마를 하는 겁니다. 아, 본인은 선거에 네, 안 나가고. 선거 지원은 하는데 네. 본인은 불출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대위원장이 돼갖고 돌고 그래서 총선 승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반 의석 차지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무총리로 갈 수 있어요. 네, 당사자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이런저런 지역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지금 뭐 거의 사지선다 분위기인데 뭐 대구, 수도권, 뭐 불출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세요? 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예. 그런데 사람들, 그 평론가들이 가장 지금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비례 쪽도 많이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유세를 해야 된다. 이게 아마도 황교안 대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황교안 대표도 사실 이 비례로서 전국 유세를 하느냐 아니면 종로로 가느냐 그거 갖고 한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예. 종로에 가서 묶여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낙연 후보에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국적인 어떤 유세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예를 예. 들어서 제가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표의 길을 가라,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가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떤 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초선이었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그때도 문재인 후보였으니까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유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부산 사상에 가서 당선이 됐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 영남권에서 벨트를 만들었거든요. 낙동강 벨트. 그래서 서부를 완전히 혼자 가갖고 서부의 다른 어떤 의원들을 견인시켜 버렸어요. 예. 그래서 낙동강을 완전히 사수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실 차기 대권
잠재 후보이기 때문에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각광을 받는 것이지 일개 그냥 의원 후보 다음에 이렇게까지 주목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차기에 지금 노리고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계속 가져가려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비례는 스토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가서 지든 안 지든 가갖고 이런 어떤 벨트를 형성을 해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국회에 입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또 자신의 어떤 입성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당에 도움이 되려면 벨트, 저는 수도권 벨트 같은 수도권 벨트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지고 있는 우리 이쪽 국민의힘 보면 16명밖에 안 되지만 민주당 100명이 넘잖아요. 그런 지역에 벨트를 형성하는 역할이 어떨까 싶습니다. 험지로 가라는 얘기네요, 평론가님. 표현이 아닌가요? 두 글자로는 험지네요. 험지로 가라. 어느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일에 판단을 해서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면 저는 수도권에 출마할 것 같아요. 뭐 태용호 의원 지역이나 뭐 이런 강남에서 편하게 일단 입성을 하고 이후에 차기를 노리게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뭐 살아남는 그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쪽의 차기 주자로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확고한 뭐 1위를 지금 뭐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부분을 어쨌든 채워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는 2030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미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지율을 고스란히 등에 업고 있는 상태가 치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도 무당층들을 좀 더 끌어들이는 그런 실험을 본인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책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좀 더 편안한 지역에 출마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좀 더 학습도 되고 국민들에게 어필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